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프로네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남자 장발장. 그를 바꾼 건 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서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말하는 이야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함께 들어봅니다. 추운 겨울,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 죄로 그는 5년형을 받았고 탈옥 시도까지 더해져 결국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세상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 어떤 여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길가에 쓰러진 그를 한 노신부 미리엘 주교가 발견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식탁을 내어주고 따뜻한 침대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여전히 세상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이 그를 붙잡아 주교 앞에 데려왔습니다. 장발장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그에게 준 겁니다. 오히려 은촛대 2개를 더 가져가야 했는데 깜빡했군요. 그 순간 장발장은 무너졌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장발장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들렌 시장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며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법과 질서의 화신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법을 신처럼 믿는 사람이었고 정과자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죄인일 뿐이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를 집요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발장의 공장에는 불행한 여인 판틴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어린 딸 코제트를 여관에 맡긴 채 혼자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자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머리를 팔고 이빨을 팔고 몸마저 팔며 살아갑니다. 병든 몸으로 쓰러진 판틴을 장발장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절망의 끝에 있었습니다. 제 딸 코제트를 찾아주세요. 제발. 장발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겠소. 하지만 그 순간 자베르는 시장의 정체가 그 장발장임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장발장은 판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코제트가 있다는 마을의 여관에는 테나르디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제트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아이에게 온갖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찬바람 속에서 코제트는 길가에서 양동이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렴. 내가 널 데리러 왔다. 그의 품에 안긴 코제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숨어 살며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파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장발장은 우연히 다시 자베르를 마주칩니다. 이번엔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자베르가 혁명군에게 붙잡힌 것이었죠. 그의 생명을 쥔 장발장은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오. 오늘은 내가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소. 자베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평생 법의 정의를 믿어왔지만 지금은 자비의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인간의 양심이 법보다 더 깊은 힘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코제트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혁명군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장발장은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딸의 행복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점점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그저 저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장발장은 홀로 조용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마지막 순간에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요. 그의 눈은 고요히 감겼고 방 안에는 따뜻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옳은가? 장발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 과거를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구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용서의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위에 장발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